이른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BCI 기업인 미국 뉴욕의 싱크론이 올해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싱크론이라는 기업은 미국의 뇌신경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데 신체 마비 환자의 뇌에 칩, 그러니까 즉 뇌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에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도록 하는 그런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실험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미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의 1차 의료기기 조사가 면제된 상태에서 그 즉시 사람 대상의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저 스타트업 기업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싱크론이라는 저 작은 벤처 기업이 뒤에서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 그리고 다르파라는 거대 3대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말이죠. 저 3대 거대 자본가들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요즘 들어서 좌충우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게이츠 같은 유대 자본가들 사이에서 큰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유대 투자 금융들이 하나둘 그의 사업에 손을 떼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던 중 선택된 새로운 신생기업이 바로 저 싱크론이라는 벤처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싱크론이 개발하고 있는 저 뇌에 이식할 ID라는 바이오 브레인 칩은 뇌의 다분화적 분석 정보를 자신들이 개발할 생체 이식칩 개발에 필요한 필수적인 뇌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목적과 함께 저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의도하는 바는 인간의 뇌를 이용해서 일종의 컴퓨터 하드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또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뇌질환 치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이용한 그 구실 찾기, 그것을 통해서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저장할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그러한 레파토리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분명한 팩트는 무엇이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세운 뉴럴링크보다도 싱크론이 먼저 FDA 승인을 받고 인체 임상 실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특이하게도 이건 역시도 과거에 코일9 백신 승인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마땅한 임상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이상한 승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늘 느끼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거 코일9 백신도 그렇고 게이츠의 투자금이 들어갔던 모든 사업들은 항상 세상의 법과 원칙을 무시해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뭐 봐야 되겠죠. 어쨌든 거대 자본가들이 그동안 저 무한의 돈을 쏟아부었던 불공정하고도 반칙적인 저러한 승인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 즉시 싱크론이 개발한 기술은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시스템이라는 상용화 제품을 업고 바로 제품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제품 승인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더욱 발빠르게 저 제품들이 확산되는 계획,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도인 것이죠. 한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이놈들은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또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강박증마저 느껴질 정도로 막무가내로 돈을 쏟아부어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단 그렇게 FDA 승인이 발빠르게 통과된다면 바로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심각한 신체 마비를 앓고 있는 6명의 환자들에게 그 즉시 임상실험으로 시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할 경우 다수의 임상실험의 과정을 제외시켜 버리고 그 즉시 스텐트로드 뇌 이식 칩은 신체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상용 제품으로 그 즉시 양상되어져서 전세계 곳곳에 급속도로 저 칩 이식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싱크론은 뇌에 칩을 심는 BCI 기술, 저 기술을 통해서 인체에 임상실험을 하는 가장 첫 번째 회사가 됐고, 싱크론의 기술을 막무가내로 허가하고 투자한 자들은 바로 미국 국립보건원, 게이츠, 프론티어, 베이조스, 엑스퍼디션, 록펠러 생명공학, 국방부 등 대략 13개 기업으로부터 현재까지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963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앞으로 실험에 필요한 꾸준한 투자금과 제품의 상용화 그 단계까지 돈을 거의 무한으로 쏟아부을 계획을 내비치고 있는데, 원래 이들이 저렇게 투자하려고 했던 그 투자금의 대부분은 뉴럴링크 기업으로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애석하게도 싱크론 기업에 투자되어진 것으로 현재로는 보이고 있고, 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뉴럴링크와
기술의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의 격차로 인해서 뉴럴링크의 경쟁사인 싱크론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 무산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억 4,500만 달러 유치에 성공했던 저 싱크론이라는 기업, 이 기업은 내친 김에 첫 번째 플랫폼 제품인 싱크론 스위치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임상 실험의 거의 모든 부분을 WHO와 FDA 저 두 기관이 함께 투자해서 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해킹하고 그 뇌에 대한 데이터를 축출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실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최근 세계 경제 포럼의 설립자, 그러니까 클라우드 슈밥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발 하라리라는 박사,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이 박사는 2020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행사에서 두뇌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뇌가 해킹이 된다면 인간이란 존재는 더 이상 살아있거나 고귀한 영적 존재를 가진 자가 아닌 동물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이대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생체 인식 장치를 지니거나 뇌 칩을 심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대중의 건강관리 활동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대중의 혈압, 심박수, 뇌 활동에 따른 모든 생체 데이터를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해킹이 나쁜 것이다 라고 또 단정 짓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세분화되고 편리해진 사회 서비스, 이뿐 아니라 빈민가처럼 가난하거나 나이 든 사람에겐 오히려 더 나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그 긴 역사의 흐름을 토대로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그 장구하고도 길었던 세월 동안 다수의 약자를 위한 세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의 자본주의 역시도 그렇다라는 것, 이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들이 무책임하게 계획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저 뇌 해킹 기술이 만에 하나라도 21세기의 스탈린 같은 독재자 혹은 거대 해킹 집단 또한 범죄 집단들의 손에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세상으로 도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또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자고요. 도대체 왜 이들은 자신들의 거의 모든 시간과 돈을, 전신의 돈을 쏟아부어서까지 이토록 엄청난 인간의 뇌 해킹 기술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인간의 뇌를 해킹해서 저들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려보자면 아마도 그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초인공지능의 탄생이 아마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뇌를 해킹하는 것은 초인공지능이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신적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 초석의 단계란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인간과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인간의 뇌가 AI와 접목되는 그 순간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 그 기술이 지금보다 무려 1000만 배 이상 빨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IBM과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은 초인공지능 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그 매진을 하고 있고 그 밑바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기반으로 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되게 된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의 모든 사고와 판단, 지각력은 지금보다 수십만 배 이상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신적인 인공의 초월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정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저 매트릭스 세상을 정말 창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꿈꾸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실현하고 도대체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적으로 기술에 집착을 하고 기술의 완성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저것은 우리 문명의 발전만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이죠.
안타깝지만 뭐 그 이면의 정답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추악한 진실이겠죠.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방송을 계속하고 또한 방송에 많은 정보들을 섭렵하고 있지만 저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일까?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다른 이면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계속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뇌에 칩이 심어질 날도 이제 그리 머지 않은 것 같고, 개 돼지들은 지 머리에 칩이 심어지는 저 정신 나간 행위조차도 아무 의심 없이 달갑게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여러분들은 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동안 음모론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사실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자각을 늘 가지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